안녕하세요. 바보의 나눔에서 공모배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보의 나눔 신청서 작성법과 예산 편성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의 나눔 신청서는 좀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보의 나눔 가치를 담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변화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사람들 이야기하라고 해서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방법적인 측면보다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느새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떤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건지 먼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사업을 하려는지 생각하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체와 담당자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참여자를 대하는지 적어주시고 저희 재단의 가치와는 어떻게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청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는데요. 해외 양식에서는 현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PDM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청서를 잘 작성하였는지 보다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와 이론 등이 아닌 현장에서의 요구와 담당자 또는 단체의 의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 종류가 크게 4가지입니다. 해외 사업은 국문, 영문 중 선택해서 한 가지만 작성합니다. 국내 사업은 소규모 1년 사업, 최대 1천만 원 지원 사업에서만 기능 보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개보수나 물품 구매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기능 보강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그 외 모든 사업은 프로그램 양식에 작성합니다.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년 양식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해당 연도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기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 사업 단년만 1년 지원,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대 2년, 그 외 지원 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최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서류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을 최대 3년으로 신청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을 지원을 약속합니다. 매년 심사를 통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만 서류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3년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1년만 신청하면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신규 단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3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 다음 해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규모 단년으로 1년씩 3년 지원받았을 경우 4번째 해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첫 장입니다. 국내 프로그램 양식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해외나 기능 보강도 기본 틀은 유사합니다.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이나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요령 부분 보시면 됩니다. 세부 분야는 배분 분야로 신청을 원하는 배분 분야를 적습니다. 기입하지 않으면 소규모 단년으로 간주합니다. 분야마다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잘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팁으로 가능한 공란 없이 모든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놔두면 덜 작성한 것처럼 보이고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안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으면 없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재단은 미인가 단체도 지원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제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제출 서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적는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 구글 독스에도 담당자 정보를 적는데 연락처를 다르게 적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와 구글 독스에 적은 연락처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청하는 총 기간을 적어주시고 참여자별과 관련 인권 이슈별 참여자는 여러 참여자 중 주로 참여하는 그룹을 적습니다. SDG 목표는 별점 1을 참고하여 가장 합당한 목표 한 가지를 적습니다. 변화와 활동 내용은 한눈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습니다. 신청 금액은 1년 단위 금액이며 3년 신청하는 곳은 신청서 내에 변화의 지속 확대를 위한 계획에 금액과 계획을 적어주시고 해외 지역 공동체 개발 사업은 첫 장에는 내년 신청 금액만 적고 총괄 예산 계획 내년 예산과 총 사업 기간 예산 계획을 각각 적습니다. 신청서 하단 직인이나 서명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격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가끔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PDF 파일로 변환할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개서는 신청 단체의 정보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단체의 제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활동에 책임지는 과정을 투명성과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바보의 나눔 재단이 법정 기부금 단체라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 단체도 함께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원 명단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명단을 적으며 별도 임원 명단이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전년도 결산 내역 질문이 많은데요. 신청단체의 관항목과 맞지 않더라도 해당 분류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규모 단체 지원사업 특화는 정부 지원 3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설립된 단체의 경우 전년도 결산이 없으실 텐데요. 그럼 올해 예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배경에는 크게 필요성, 준비성, 지향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작성하는 란이 많은데요. 필요성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배경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반드시 이론을 근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며 스토리텔링 형식도 가능합니다. 준비성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 노력한 활동에 대해서 적습니다. 욕구조사, 사전 준비 또는 담당자가 관련해서 들었던 교육도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사업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준비성 파트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향성은 사업의 배경이 되거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 단체와 담당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바보의 나눔 가치와 연결성을 적습니다. 사업 신청 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시나요?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거 아닐까요? 참여자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며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재단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력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도 하죠. 자력화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 지위, 권력 등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결국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참여자의 자력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참여자가 수혜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참여자가 자력화돼서 능력을 갖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기존의 목적, 목표와 유사한 용어이나 기존의 틀이나 사고방식의 가치는 느낌이어서 저희는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창하고 큰 목표가 아닌 작지만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에는 참여자의 변화, 사업 수행 인력이나 단체 차원에서의 변화, 지역사회에서의 변화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SDG는 별점 리스트에 나와 있지만 아직 SDG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쉽고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꼭 보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내용에는 어떤 변화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연관되게 작성합니다. 편의를 위해 예시를 적어 놓았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활동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를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일 때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변화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연대 칸에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하거나 연대하는 단체를 적습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질적, 자체평가, 스토리텔링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활동을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동이 직접 쓴 일기, 인터뷰, 담당자의 소회 등 모두 가능합니다. 3년 계획은 1년 사업이라도 지원 이후 변화를 어떻게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3년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릴 경우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분위원회에서 반대하셨습니다. 대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2년 바보의 나눔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당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대 상한액 기준입니다. 우리 지역 예산에 맞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의 나눔에 없는 예산 기준은 견적서나 타 지원단체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코이카 기준 사용 가능하나 저희도 작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코이카 기준은 과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비와 회의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 강의나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강사와 협의를 통해 언제까지 누구에게 강의가 사용되는지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추가 비용 책정은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파트너 단체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에서 유일한 자부담 항목인데요. 지원 금액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 감사 비용을 기입합니다. 회계감사비 책정 유무는 적격 심사 탈락 기준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회계감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은 현지 회계감사를 권장하며 현지에서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지출이 발생한 해당 세목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필수 자부담은 회계감사비가 유일합니다. 자부담 책정 금액 비율은 저희 심사표에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책정하시면 되고 자부담 지출분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자부담은 약속의 개념으로 생각하므로 미집행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외 예산 기준은 1달러에 1,140원으로 책정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면 원화로 지급합니다.
총괄 예산 계획안입니다. 인건비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일 경우에만 책정 가능합니다. 단 건강한 노동권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인데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바보의 나눔 기준보다 사회적 법규가 우선시되므로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청하는 단체는 해당 인건비를 받는 담당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사업 내용에 작성합니다. 수당 개념으로 보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전체 급여에서 몇 %인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말합니다. 활동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강사비는 사업비에 적습니다. 관리운영비에 회계감사비를 적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물품 구매를 적는데 컴퓨터, 세탁기 등을 적고 시설비는 공사 비용이나 개보수 비용을 적습니다. 목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인건비 몇 프로, 관리운영비 몇 프로 기준 없습니다. 소규모 단년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사업을 혼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본 양식인 프로그램 예산 계획안에 자산 취득비 목을 넣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목은 세부 프로그램이나 활동 기준으로 적어야 어떤 활동에 어떤 비용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를 몇 번 사용하는지, 예산만 봐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합니다. 왼쪽이 권장 사례, 오른쪽이 비권장 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에서 회계 처리 기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한 곳은 반드시 신청서의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0만 원 이상은 견적서 한 부, 1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최종 선정될 경우에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단체 리스트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2021년 올해 지원하는 단체 개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소규모의 경우 프로그램과 기능보강 예산을 별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기능보강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최소 선정 단체 수가 적혀 있는데요. 신청하는 금액이 적을 경우 더 많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 PDF로 출력한 이후 PDF를 합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문, 신청서, 고유번호증을 단 한 개의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집과 같이 압축 파일이 아닌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서 글자 누락, 직인 같은 그림 파일 누락 현상이 발생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바보의 나눔 게시판에 신청서를 업로드하는데요. 게시판 업로드 가능한 파일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해외 사업은 내용이 많아 용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재단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 직접 인사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서 큰 주제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전체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보의 나눔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